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목욕 방법입니다. 목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목욕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도 목욕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원칙들이 굉장히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목욕 방법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에 가보면 만성질환 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만성질환의 관리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토피 피부염도 꼭 나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 방법 중에서 목욕 방법이 나오게 돼서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아토피 피부염의 목욕 방법 8가지라는 얘기가 나있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너무 뜨거운 물을 피해주세요. 38도에서 39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출 직후에 반드시 목욕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땀이 나면 바로 씻어주세요. 네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에게 적합한 비누를 사용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목욕 시 피부 자극을 주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드라이어를 최대한 짧게 사용해주세요. 일곱 번째는 목욕통에서 목욕하는 방법이 아토피 피부염에 가장 적합하다고 되어 있고, 여덟 번째는 수건을 톡톡 눌러주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성의료원에도 또 찾아봤어요. 삼성의료원 아토피 피부염 관리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피부 오염 방지, 그래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들 혹은 자극물질에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샤워를 자주 해줘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피부 건조 방지, 그래서 욕조 목욕을 통해서 그리고 보습제를 통해서 건조 방지를 해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욕조 목욕은 겨울엔 횟수를 더 늘려주고 습한 여름철엔 횟수를 줄여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내용을 합쳐보면 기본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청결하게 해줘라, 자주 씻어줘라 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목욕을 할 때는 입욕을 해줘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입욕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라는 건데, 이게 바로 133 관리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입욕을 해줘라, 대략 15분 정도 입욕을 하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정도 보습제를 추가로 발라주라는 게 기본적인 아토피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원칙은 사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는 목욕을 자주 하라는 것, 그리고 입욕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아토피 피부염에서 각질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오염물질에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자주 씻어줘서 피부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아토피 피부염 오염물질이 있으니까 자주 씻어주는 게 맞을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니까 자주 씻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허와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이 세균 감염이 잘 되고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고 진균 감염이 잘 되는 게 더러워서 진균 감염이 되는 걸까요? 세균 감염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아토피 환자분들 아이들 보면은 정말 자주 씻어줍니다. 깨끗이 관리해요. 그래도 세균 감염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세균, 진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피부의 장벽이 약화돼서 그래요. 아토피 자체가 보호막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외부에서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의 세균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걸 못 막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욕을 자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목욕을 자주 하게 되면 우리가 입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질층이 물에 불죠.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잖아요. 그때 각질을 불리잖아요. 왜 불려요? 그래야 때가 잘 밀리니까. 우리가 미는 때는 각질층이거든요.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부 외골격 구조거든요. 이게 단백질 구조인데 이게 각질층이거든요. 각질층은 튼튼하게 쌓여 있어야 돼요. 근데 아토피 환자분은 가뜩이나 이게 너덜너덜하거든요. 근데 입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전히 불어버려요, 물에. 그래서 각질층이 수분을 먹거든요. 그래서 팅팅 붑니다.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 각질이 붕붕 뜨게 되거든요. 더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더 침투를 쉽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욕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피부 각질층이 손상이 많이 돼요. 그러면 목욕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랫동안 하면 각질층이 불죠. 빨리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각질이 수분을 머금고 있죠. 근데 이 수분이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수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토피 환자분들이 건조한 건 이 각질층의 수분이 부족해서 건조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부의 지질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고 혹은 촉촉하다고 느끼는 건 수분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부의 유분량이 중요해요. 우리가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거든요. 그 증발을 막기 위해서 피지가 분비되죠. 그 적절한 피지가 분비되면서 쫙 피부를 코팅해 주니까 그죠, 비닐하우스처럼 뚜껑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증발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유분이 수분을 막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보습제잖아요. 보습제를 바르는 건 수분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유분 막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욕을 오래 하게 되면 피부가 각질이 퉁퉁 불어있죠. 그럼 증발하겠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 증발량을 1이라고 치면 우리가 물에 오랫동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질층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물 입자를 10배 정도를 더 증발시킵니다. 그래서 입욕을 하고 딱 나오면 건조한 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왜? 각질이 수분을 먹고 있으니까 그게 다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건조하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몇 배? 10배나 더 건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보습제를 안 바르면 못 버티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생각해보세요. 입욕을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입욕을 안 하고 빠르게 샤워를 했다면 건조한 게 덜해질 수 있겠죠. 왜? 각질층이 수분을 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증발량이 적겠죠. 그러면 입욕을 했을 때 증발량보다 훨씬 더 적으니까 건조한 게 줄어들겠죠. 그럼 보습제 사용량이 줄어들겠죠. 보습제를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적게 쓰는 게 좋을까요? 원칙상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입욕하고 나서 왜 보습제를 발라야 돼요? 건조하니까, 가려워서 미칠 것 같으니까 바르는 겁니다. 근데 보습제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게 되면 보습제의 유분 성분이 피부로 침투하게 되는데 이게 알러지를 유발한다니까. 화장품 알러지가 많잖아요. 보습제도 알러지가 분명히 많아요. 보습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이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따끔따끔하고 간지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붉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 보습제 써보고 저 보습제 써보고 이 보습제 써보고 안 맞나 하는데 실제로 보습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33 목욕법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루에 한 번 꼭 입욕을 해야 되냐? 그것도 15분이나. 그리고 입욕을 했으니까 건조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3분 이내에 꼭 보습제를 듬뿍 발라줘야 되냐? 그리고 그래도 건조하니까 보습제를 3번이나 더 발라야 되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환자분들의 목욕 방법은 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아토피 환자분들이 더러워서 아토피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세균이 드글드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균이 침투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도 다 세균을 갖고 있거든. 근데 2차 감염이 안 되거든요. 2차 감염이 잘 되는 건 피부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장벽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세균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욕은 샤워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5분 이내에 샤워로. 그래서 입욕을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샤워를 해야 되겠죠. 그럼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래 하지 않는 거. 그리고 가을철이나 겨울철처럼 땀이 안 나는 계절은 목욕을 자주 안 해도 되겠죠. 샤워를 매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염물질 때문에 샤워를 자주 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옷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을철, 겨울철에는 그러면 우리가 오염물질이 많나요? 아니죠. 긴팔 입고 있잖아요. 무슨 오염물질이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럽고 험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즉 가을철, 겨울철 땀이 안 나는 계절에는 샤워를 꼭 더 자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샤워 간격을 늘려도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제도 자주 쓰는 건 전 반대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보습제 자체가 유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유분을 많이 바르게 되면 유분이 산화됩니다. 기름이잖아요. 오일이거든. 아토피 환자분들이 피부를 가장 뒤집어지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피부에 오일을 바를 때거든요. 기본적으로 오일 같은 경우에 피부에 알러지를 많이 유발을 해요. 근데 보습제는 오일을 유화시킨 거거든요. 수분과 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오랫동안 바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도 산화되면서 피부에 자극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보습제를 더 바르는 건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에서 목욕 방법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너무 많긴 한데 그걸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토피 환자분들의 목욕 방법을 설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토피는 절대 더러워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균, 진균, 바이러스의 2차 감염이 잘 되지만 그게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은 피부 장벽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목욕을 통해서 이 세균, 바이러스를 먼저 제거할 것부터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제거하고 나서 또 입욕을 합니다. 입욕을 하면 피부가 촉촉해진다고 생각하시거든. 우리 몸은 뭐라 그랬죠? 방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분이 공급되는 건 각질층이 물에 팅팅 부른 거죠. 우리 피부 속으로 수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부는 방수라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수영을 하면 되죠. 수영 한 2시간 하면 피부가 촉촉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영 오래 하면 피부가 촉촉해지나요? 더 쭈글쭈글해지죠. 왜 그러냐면 각질층에 수분만 머금었다가 증발되면서 날아가기 때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입욕을 통해서 피부로 수분을 공급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입욕 자체가 피부 장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목욕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묘하는 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빠잉!